잘하는 친구들밖에 없네요 지금. 일단 6번은 너무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7번부터 봅시다. 자, 우선 상황을 봅시다. S1 대 S2가 13대 3이다. 그죠? 근데 S1 더하기 S2를 하면 요 전체 넓이잖아요. 걔가 3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S1 더하기 S2는 3이 될 거니까 요 비율 관계 때문에 S1이랑 S2가 각각 나오죠. 16분의 13이랑 16분의 4를 곱해주면 16분의 39, 그 다음에 16분의 9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둘 중에 하나 넓이를 내가 그냥 상수로 구해버리면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한다면 (0부터) P까지 얘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넓이 합한 게 지금 16분의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쓰면 나오겠죠. 그럼 일단 S2, 네, S2라는 거를 기준으로 합시다. S2라는 애는 0부터 P까지 AX 제곱 DX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높이를 알고 싶은데 이 높이를 알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p를 대입해보면 여기가 3 빼기 2분의 3p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얘 높이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빼기 p라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해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 더하기 직각삼각형 넓이는 자 밑변 높이 그 다음에 3으로 묶으면 1 빼기 또 2분의 1 그죠? 곱하기 2분의 1 얘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4분의 3에 2-p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16분의 9 이렇게 될 거죠. 얘는 3분의 1에 a의 p 세제곱 더하기 4분의 3에 p-2의 제곱 해도 되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16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를 정리해 보면 잠시만요. 얘를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 방법은 요 p, 3-2분의 3p라는 게 요 위에 있는 점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 p, 3-2분의 3p면서 동시에 p, ap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죠? 그죠? 따라서 AP 제곱이 3 빼기 2분의 3p니까 내가 여기 AP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로 AP 세제곱이라는 애는 3p 빼기 2분의 3p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거기에 그럼 3분의 1 AP 세제곱 할게요. 그러면 p 빼기 2분의 1 p 제곱
얘를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P 빼기 2분의 1 P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P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6분의 9.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P에 대해서만 나왔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4분의 1P 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의 16분의 9. 얘가 나와서 양변에 지금 4 곱해가지고 아니면 16 곱해서 다 풀면 되겠죠. 그러면 P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3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2분의 3이겠죠. 왜? 2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P가. 그럼 P가 2분의 3이면은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여기. 여기 대입하면 A가 나올 겁니다. A가 3분의 1. 그래서 답이 A 3분의 1로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서 이제 요점을 대입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 얘는 틀렸으면 안 됐고요. 9번도. 8번, 9번 중에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 틀렸다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 없어요? 그러면은 10번으로 갈게요. 10번에서 혹시 10번 맞추신 분? 네, 그럼 10번을 합시다. 그래도 일단 10번 보면요. fx라는 애가 지금 1에서는 1이고 0과 1 사이에서는 3인데 1을 그 0과 1 사이에서 이거를 계속 주기함수니까 반복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1, 2, 3, 4, 5. 얘 맞췄어도 계산하는 거 나랑 똑같이 했는지 한번 보세요. 1, 2, 3, 4, 5에서는 계속 1이고요. 나머지에서는 계속 3이죠. 얘가 지금 fx의 모형인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k 곱하기 f의 루트 k죠. 근데 지금 f에 루트 k 넣어가지고 얘가 1이 되는 것들은 루트 k가 자연수일 때밖에 없죠. 그 나머지에선 전부 다 그냥 3인 거예요, 얘가. 그러면 내가 1이 되는 것만 굳이 한다면 얘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가 1에서 20 사이에서 루트 k가 자연수 되려면 1, 4, 9, 16밖에 없죠. 여기서는 f 루트 k가 1로 나오잖아요. 그럼 3분의 k 하고 더하기 시그마 k는 나머지라고 쓸게요. 나머지에서는 얘가 그냥 3으로 나오죠. 그럼 k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 더하냐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k 하고 빼면 되죠. 3분의 2의 k 해서 k가 1, 4, 9, 16일 때만. 그죠? 왜? 이 3분의 k라는 애를 1 빼기 3분의 2k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k를 해서 얘를 한 번에 합쳐서 1부터 20까지 우리가 아는 쉽게 공식으로 쓰고 얘만 특수한 것만 조금 빼주면 되는 거죠. 얘 계산하면 1부터 20까지 더하면 뭐죠? 10 곱하기 21이니까 210이죠. 빼기 자 3분의 2에다가 요것들 다 더하면 1, 4, 9, 16 더하면 30이죠. 아까 210에서 20을 빼면 되는구나. 그럼 답 19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맞추는 건 맞춰도 얼마나 빠르게 맞추느냐 그런 게 좀 앞에 번호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는 AC 가계 CD입니다. 그 후에 여기 2라고 했을 때 C가 지금 4라고 했죠. 그 다음에 ED가 3루트 2라고 했죠. 너무 간단하네요. 왜? 여기 직선에서 나머지가 4분의 파인 거 바로 주고요. 코사인 법칙 쓰면은 CD는 바로 나오죠. 관건은 AC를 구하는 건데, 자 보시면 그럼 CD를 먼저 일단 구합시다.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구하면 계산하면 루트 10이 나와요. 알겠죠? 계산은 뭐 쉬우니까. 여기 루트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C를 어떻게 구할까 보면 보니까 여기 요걸 통해서 여기도 내가 4분의 3파인 거 알 수 있죠. 얘랑 마주보거나 또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3루트 2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얘는 원의 반지름인데,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얘 삼각형 한번 볼까? 보는 순간 4분의 3파이고요. 얘는 3루트 2고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가 됩니까? R 빼기 4가 되죠. 왜? 얘가 4니까. 그죠? 그러면 미지수 한 개고 여기 각도 나와 있고 상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또 R이 확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 코사인 법칙 때문에 R 제곱은 3, 3, 9, 18 더하기 R-4의 제곱 빼기 6루트 2의 R-4에다가 코사인의 4분의 3파이면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루트 2니까 얘가 그냥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죠. 얘를 풀면 되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R이 5 나옵니다. 계산하면. 죄송합니다. R이 5가 나오죠. 그럼 여기 나머지 다 구했죠. 여기가 1, 여기는 5. 그러면 또 이제 R을 구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외접원이 반지름이 아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쓰려고 보면 A, D, C가 외접원이 지금 요 원이죠. 나머지는 지금 외접원이 안 돼. 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O, E, D도 안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쓰려고 하면은 A, D, C만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루트 10인 거 하나를 아니까 나머지 모르고 여기를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 사인 세타분의 루트 10이 외접원의 반지름인 2R 즉 10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 되는구나.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덤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잠시만 이것분의 요거 알았는데 여 길이가 내가 4인 것도 알죠. 그러면 요 사인 세타분의 4는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면 알파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아주 딱 예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이제 사인 세타분의 4는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알파다 하면 끝났네요. 그죠? 알파는 자, 요거는 4루트 10이죠. 그 다음 얘는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2루트 20이 되죠. 결국 얘가 2루트 20이면은 4루트 5가 되죠. 2, 4. 네, 그죠? 알파가 4루트 5고요. 즉 AC가 4루트 5고 CD의 길이는 내가 아까 전에 루트 10으로 구해놨으니까 곱하면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 해서 20 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답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번 딱 그냥 11번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도 기출을 열심히 풀어봤다면 당연히 풀어봤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질문한 학생도 있어 여기에. 맞췄겠죠? 그때 알려줬으니까. 맞추신 분? 네. 봅시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 접점, 그 다음에 접점.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죠. 반지름의 길이 2인원이고요. 이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죠. 자, 그래서 요 p라는 의 좌표를요. t, t 제곱 마이너스 4로 둡니다. 그죠? 문제에서 그렇게 설정해줬죠. 그래가지고 요 t, t 마이너스 4라는 점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이 원점이 1에다가 접선을 2개 그어가지고 얘랑 얘를 a, b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했죠. 예쁘게 긋고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 넓이를 각각 S, T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구하라는 걸 보면요. ST분의 TT죠. 여기도 ST분의 TT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는 것보다 ST분의 TT라는 거를 통째로 내가 구해서 집어넣어도 되죠. 왜냐면 얘는 넓이의 B잖아요. 이 넓이분의 이 넓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밑변을 이걸로 진다면 그냥 이 높이의 B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수직이 능분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죠? 아, 그러면은 요것분의 요거를 내가 구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t에 관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여기 2자 반지름 그 다음에 OP 내가 구할 수 있죠. OP는 루트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8t인데 t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7t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알았으니까 여기가 2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 BP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BP의 길이도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t 4제곱 마이너스 7t 제곱분에 얘 더할 4가 되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한번 쓴 겁니다. 여기 OP 내가 길이 아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간단한 게 요 넓이분의 요 넓이인데 잘 생각해봐요. 요 넓이는요. 내가 이것분의 이것도 된다 했죠.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면 여기 수직이죠.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이용하라고 내가 한 이제 4번째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S라는 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2 곱하기 2죠. T라는 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값이 똑같죠. 그죠? 값이 2분의 1은 똑같고 그럼 이 B는요 2의 제곱분의 요거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ST분의 TT라는 애는 2의 제곱인 4분의 저거 BP의 제곱인 T 4제곱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12구나. 끝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정리하면 얘는 4분의 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죠? 이제 저기에 대입하면 되죠. 첫 번째 거에 대입하면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통째로 저거 대입하면 뭡니까?
t-2는 어차피 약분될 거고요. 4분의 t 플러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3이죠. 여기 대입하면 4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2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얘죠. 얘 t2 넣으면 뭡니까? 4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죠. 얘는요.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4분의 1이죠.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5. 끝. 간단하죠? 그리고 13번 봅시다. 이렇게 풀면 돼요. (13번) 네. 아, 좀 덥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나는 항상 사인 함수 나오면 그래프를 기본형에서 자꾸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다른 걸 다 다른 걸로 맞춰놓고 기본형을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게 좋단 말이야. 얘도 그렇게 봅시다. ax-3분의 파이예요. 그죠? 근데 범위가 x가 이 범위니까 요 안에 있는 애 범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 ax는 양수 a니까 곱해줘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요. 3분의 파이를 빼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내가 일단은 t라고 하자면 얘의 그래프는 자, 저 범위에서 되어 있는 거죠. ft 근데 얘가 y는 2랑 만나는 점이에요. 자, 얘가 저 범위에서 y는 2랑 만난다는 건 얘가 2라는 건요. 요 4sin t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요게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항상 뭐라 했어? 그냥 기본형을 관찰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sin t라는 애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결국 얘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관찰하는 건 이제 엄청 쉬워졌죠. 되게 대박. 완전 간단해졌어. 여기 한 3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그만큼 딱 3분의 파이 여기서 얘는 지금 y는 sin t 그래프입니다. 기본형 관찰한다 했죠.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1파이까지 여기에 대해서만 내가 알면 되고 여기서 0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총 6개죠. 그죠? 아, 따라서 n은 6이구나. 얘는 이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이 39라고 했죠. X좌표의 합이. 자, 여긴 지금 T죠. T들의 좌표의 합부터 일단 구해볼까요? 0, 파이, 2파이, 3파이고요. 얘는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7, 잠시만요. 여기서 2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2분의 7파이죠. 네.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0파이, 2파이, 3파이 0은 뭐 어차피 더하나 마나고 얘 더하면 6파이고요. 이거 더하면 2분의 10파이니까 5파이죠. 총 11파이죠. 그죠? 근데 X 저것들을 내가 X점의 좌표의 합이 39라는 거를 X1부터 X6까지 더했을 때 39라고 해볼게요. 이 11파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쉬워져. 얘는 지금 T1 더하기 T2 더하기 T6까지 더했을 때 11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건 x1부터 x6까지 더했을 때 39니까 자, t라는 거 뭐였습니까? ax 빼기 3분의 파이였죠. 그럼 여기는 a에 x1 더하기 x6까지 더하고 빼기 3분의 파이에다가 6개 했을 때 얘가 11파이라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t1 더하기 t6까지 더한 거니까 얘는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표현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ax1부터 x6까지는 39죠. 그러면 39a 빼기 2파이는 11파이다. 즉 39a는 13파이다. 그죠? 그 a는 3분의 1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 간단하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n 곱하기 a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3분의 1파이네요. 그죠? 넘어가면 3분의 1파이가 돼야 되죠. 두 개 곱하면 2파이. 답 4번.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14번 볼게요. 14번은 진짜 기본기면서도 너무 중요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연속이랑 미분 불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연속도 아니고요. 미분 당연히 불가능하죠. 얘는 연속은 맞는데 미분은 불가능하죠. 이거 지금 맞추신 분 다 맞췄나? 네. 오케이.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F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냥 요거 헷갈리게 본인이 자꾸 막 이제 상상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저 F라는 거, 저 상황에다가 내가 gx를 곱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연속이 얘가 x0에서부터 봅시다. x0에서 연속이 되려면 자,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연속이 되려면요 g0이 0이기만 하면 되고요. 미분이 가능하려면요 그냥 0으로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미분 개수가 0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얘는 gx라는 게 곱해져가지고 연속이 되게 해주려면 x라는 인수 하나만 가지면 되고요. 미분 가능하게 해주려면 하나로는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x가 2에서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 미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여기서 이미 쟤는 연속이죠, 그죠? 얘는 그냥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어.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요 g0이 0이가 하면 됩니다. 이제 한 번만 꺼주면 돼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건 다 뭔가 직관적일 수 있어요. 여기 미분 가능할 때 특히 그리고 제가 불연속이면요 미분 가능할 때 0이 아니라 0이 두 개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0이 하나씩만 필요하면 되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기억은 이것만 보고도 바로 일단 참이죠. 연속이니까 P0이 여기서는 이미 불연속이니까 하나 P 곱해줬을 때 0이 하나 필요한 거죠. GX 대신 PX가 들어간 거고. 니은 봅시다.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2죠. 아, 여기 2라고 써야 되네. 네. G2가 0인 거죠. 아, 그러면 얘는 니은도 참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함수 px 곱하기 fx의 제곱이죠. 자, fx의 제곱인데 괜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보세요.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f잖아요.
자, 그러면 F제곱을 내가 GX라고 할게요. 얘는 그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여기까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게 이렇게 될 거죠.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F제곱을 해도요,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 즉 0에서 불연속인 거는 똑같고요, 2에서 미분 불가능한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럼 디귿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px 곱하기 gx, 즉 얘가 gx라고 보는 거예요. f제곱이라고 보지 말고 gx라고, 간단하게. 그러면은 걔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어떤 조건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g'0이 0이고 g2가 0인 거죠. p. 여기서는 p죠. 그죠?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p'0이 0이고요. p2가 0이라는 소리다. 즉, 이 px라는 애는 x는 2개 같고요, x-2는 1개 갖는 거죠. 요거까지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디귿을 보니까 x-2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얘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2에서는 하나만 필요해. 그지? 그럼 디귿은 틀렸죠. 그죠? 그럼 기역, 이은 맞고 틀렸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요거 하나로 다 푸는 거죠. 그죠? 요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냥 개념만 박혀 있으면 이런 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1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 뭐 넘어갑시다. 15번. 이제 수열에 대해서는 살짝 난이도를 높였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해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수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이 문제만 풀어주는 건 단순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초기 조건에서 특정 항의 값을 줬어요. 보통은 뭐 원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건을 줄 수 있는데 특정 항의 값을 만약에 줬어요. 여기서가 이 경우는 A3이랑 A6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수로 줬을 때 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상수로 이렇게 이미 박혀 있으면은 반드시 뭐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서 결국에 그럼 케이스 1, 케이스 2, 뭐 많은 케이스 3까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A1, A2, A3, 4, A5, A6 해서 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가 19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쓸게요. A3이랑 A6이 이미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 기본적으로 A3이라는 건 이 A1 더하기 A2거나 A1 더하기 A2거나 여기서 A1이 그럴 때 A1이 A2로 할 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A10, A6, 19라는 애는 이 A4 더하기 A5 A4 더하기 A5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기본으로 해놓고. 자, A6이라는 게 A4랑 A5 더한 건데 A5라는 거는 A3이랑 A4다. 그죠? 그러면 얘는 A3이랑 A4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지금 A3이 확정값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4 더하기 A4죠. 또는 2 더하기 A4죠. 자,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A6에 대해서는 4랑 5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A5는 A3이 상수인 관계로 항상 A4 더하기 4 또는 A4 더하기 2니까 A4보다는 항상 크죠? A4보다 A5는 확정입니다. 즉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케이스가 걸러졌어. 이해했습니까? 즉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는 A19라는 애는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A4 더하기 A5. 그죠? 그러니까 뭐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죠. A3이 2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요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케이스 나눌 때는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왜 A5가 요거거나 요거면 A5라는 애가 A4로 표현될 거고요. A6이라는 애는 상수인데 그게 A4로 전부 다 표현이 될 거잖아. A5에도 A4로 표현되고 A5도 A4로 표현되니까. 그죠? 여기는 필요 없고 이제. 그러면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거 그냥 천천히 보면 돼요. A4가 4 이상인 경우 봅시다. 그러면은 A5라는 애는 4 더하기 A4죠. 그 다음에 A6이라는 애는 이 A4 더하기 A5가 확정인데 여기서 A5에다가 4 더하기 A4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A4 더하기 4가 되겠죠. 근데 A6이 뭐였습니까? 19죠. 그죠? 따라서 A4가 5가 나오죠. 얘는 4보다 크니까 모순이 없어요. 오케이. A4가 5구나. 그 다음에 A4가 4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A5가 2 더하기 A4죠. 그럼 A6이라는 얘는 2A4 더하기 A5인데 얘가 3A4 더하기 2고요. 걔가 19죠. 따라서 A4가 3분의 17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두 개인 거예요. 일단은. 근데 봐봐. A4가 4보다 작은 경우인데 얘는 지금 4보다 크죠. 따라서 모순입니다. 즉 얘는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 A4는 5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확정이 됐네요. 그죠? 예쁘네. 지금 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럼 얘도 5. 확정이죠. 그죠? A4 확정이 됐으니까 A5도 당연히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얘 필요 없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A1입니다. 얘 값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계산만 몇 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A2라는 애는 지금 A3이랑 4 결정되어 있으니까 A4를 표현만 하면 A2가 나오죠. 얘는 이거 두 개를 결정되니까. 그죠? 끽해봐야 이제 2A2 더하기 3이거나 A2 더하기 3이니까 얘가 3 아니면은 뭐 2분의 3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각각에 있는 A1이 있을 거잖아. 끝났네. 계산만 하면 되네요. 자, 마지막 A4라는 애는 2A2 더하기 또는 A2 더하기 A2가 A3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A2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얘가 사실 5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거죠. 2분의 3은 2보다 작으니까 A2가 2분의 3인 거 가능하죠. 얘는 3이 될 거죠. 3은 2보다 크니까 3도 가능하죠. A2는 3 가능. 그럼 A2가 2분의 3 또는 A2가 3이죠.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3는 2니까. 그럼 대입합시다. 2분의 3이라면, A2가 2분의 3이라면 여기 2분의 3 넣죠. 그죠? 그럼 이 A2가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A1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4분의 1은 2분의 3보다 작냐? 네, 오케이. 그럼 A1은 4분의 1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이고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2분의 3이니까 A1은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근데 2분의 1이 2분의 3보다 크냐? 아니죠. 이 경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가 3일 때, 자, 여기 3 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3보다 작냐?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3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냐?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가능한 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분의 1밖에 없네요. 두 개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끝. 괜찮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22번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좀 쉬운 걸 냈던 것 같고, 일단 18번 혹시 맞으신 분, 그 다음에 19번 맞추신 분, 네, 20번 맞추신 분, 20번 일단 합시다. 20번이 합시다. 20번 봐봐요. 뭐 해설에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풀이를 해줄게. 그러면 해설풀이 말고. 그래서 맞췄어도 한번 보는 걸 추천할게요. 자,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죠. 자, 그래서 A라는 애를 0에서 4 사이로 딱 정했어요. 그죠? 내가 A 어딘가 딱 A 잡아요. 그럼 A 더하기 4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정적분한 거를 내가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럼 걔를 gx라고 정의를 할 거야. 봐봐요. 진짜 쉽습니다. GA라는 애를 A부터 A 더하기 4에 fx dx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0에서 4에서) 내가 지금 GA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나 최소값 구하고 싶은데 얘 그럼 한번 미분하는 겁니다. G'A를 볼게요. 자, G'A를 하면 SA 더하기 4 빼기 SA죠.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푼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4는 항상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다. 그죠? A라는 애는 항상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다. 그죠? SA 더하기 4 뭡니까? 저기 대입하니까 A죠. A는 저 위에 대입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A에다가 A 마이너스 4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되죠. G'A가 지금 A에 대한 2차 함수네. 0이랑 3에서 지금 그 값을 갖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0, 3. 근데 0에서 4까지 GA의 최소값 어디겠습니까? 3일 때죠. 내가 아까 구하는 건 뭐 구하는데? G3 구하면 되겠죠. 그죠? G3은 뭡니까? 3에서 7까지.
fx, dx 적분한 거잖아요. 계산하면 되겠죠? 왜? 4에서 7까지는 너무 쉽고 3, 3, 9에서 2번의 9고 3에서 4까지만 내가 계산해주면 되네요. 그죠? 끝. 그럼 계산하면은 답 나올 겁니다. 할까? 3에서 4까지. 네, 알아서 하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이차함수. 아니 다음에 또 문제로 하나 더 낼게요. 얘가 어차피 딱 봐도 얘가 이차함수라서 3에서 이게 변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요 꼭지점이랑 봐봐요. x 제곱이잖아요 원래. 자, 이차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끄었을 때 만난 애는 항상 여기 1대 1일 수밖에 없어요. 한 칸 한 칸. 왜냐하면 0에서 1 사이에서만 얘는 더 작아져죠.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 1 이상에서부터는 제곱을 하면은 더 커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비율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점점점 이게 지금 남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더 작아지거든요. 그죠? 다음에 설명할게요. 문제 내가지고 더 어렵게.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21번을 보면 21번은 지수로그에다가 직선 주는 문제죠. 봅시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A, B 그 다음에 얘네 간격이 지금 다 같대요. 쓱, 싹, 쓱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네, 간격이 같은데 간격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 그럼 일단 K로 둘게요. 얘도 K, K, K라고 둘게요. 알겠죠? 여기는 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절대값을 풀면은 얘는 여기를 지나죠. 그죠? 여 점의 좌표는 K, K죠. 얘는 얘의 그래프는 K, K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2K, K도 지나죠. 그죠?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K라는 애는 로그 A의 K고요. K라는 애는 로그 A의 2K입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A의 마이너스 K는 K고요. A의 K는 2K가 되죠. 그죠? A의 마이너스 K랑 A, K를 곱하면은 1이죠. 그게 지금 2K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따라서 K 제곱은 2분의 1이구나. 즉, K는 2분의 루트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한 칸의 길이 바로 나왔죠. 구하라고 하는 거. Y는 2루트 2.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 간단하게 구해봅시다. 자, 얘는요. Y가 마이너스 2루트 2랑 만나는 애랑 X 좌표랑 똑같죠. 그죠? 절대값 풀어서 보면. 그러면 로그 A X란 애가 얘를 풀면은 여기 지금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알파를 구해봅시다. A의 마이너스 2루트 2승이 알파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관계식 하나만 여기서 가져갑시다. 얘가 지금 2k, k 지나잖아요. 즉 얘 그래프가 아까 k값 구했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는 로그 a에다가 루트 2랑 똑같죠? 그럼 얘를 보면은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벗겨지고. 아, a의 루트 2승은 2구나. 요거 하나는 가져갑시다. k 값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의 루트 2승이 2니까 루트 2승을 내가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a의 루트 2승에 마이너스 2승이 알파잖아요. a 루트 2승이 뭐였죠? 2죠. 그럼 얘는 알파는 4분의 1이죠. 끝. 그 다음에 베타 구합시다. 로그에 ax는 2루트 2를 풀면요. a의 2루트 2승이 x, 즉 베타가 되죠. 그럼 a의 루트 2승의 제곱이니까 베타는 4가 되겠죠. 얘 4구나. 얘 4분의 1이구나. 그 길이 d 4분의 15 곱하기 20 하면은 75. 간단하죠? 얘는 진짜 좀 쉬운 축이었어요. 복잡한 건 없으니까. 만약에 약간 못 풀거나 했다면 A의 루트 2승이 2라는 거를 저걸 약간 못 봤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22번 봅시다. 22번은 개념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라고 넣었습니다. 자, 22번 하기 전에 요걸 알려주면 사실상 다 끝나요. y는 fx와 y는 그 역함수와의 교점 관계. 자, 얘를 보면요. 우리 fx 주고요. 그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 뭐 점, 이거 하면 보통 y는 x랑 만난다 해가지고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편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역함수 구할 때 그렇게 하면 사실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 얘는 역함수가 그대로죠. 그럼 만나는 점이 전부 다 무한계가 있는데 그게 지금 y는 x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 0,0 말고도 지금 무한계 있잖아요. 또는 y는 x분의 1, 요것도 역함수 요거 그죠? a, b가 b, a 되는 그런 점, 그 두 개가 다 fx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뭔 소리냐? 왜 그럼 우리는 y는 x, 그 직선이랑 만나는 거 편하냐? 보통 이거 처음 배울 때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단원에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전제가 있겠죠. 즉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f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함수겠죠. 그럼 케이스 두 개밖에 안 나뉘잖아요. 그 케이스 두 개에 대해서 보면 f가 만약에 증가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교점이 y는 x축 그 위에 있습니다. 증가면요. 우리가 평소 그냥 많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몰라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요. 개수는 홀, 짝 둘 다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중요한 건 감소일 때 문제가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감소일 때 나와요. 증가할 때 너무 쉬우니까. 감소면요. y는 x의 교점은 반드시 한 개밖에 없을, 한 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 b 얘가 b, a 되는 교점. 즉 서로 이렇게 받게 된 거. 얘가 지금 2m개 있어요.
무조건 짝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fx가 감소하는 함수고요. 그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한다면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 그거 모순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반드시 그럼 교점의 개수는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반드시 홀수밖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얘는 홀수, 짝수 다 가능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능 문제 낼 때 뭐 나오겠어요? 홀수 내겠죠. 왜 홀수면 얘 둘 다 봐야 되는데 짝수면 얘니까 너무 쉽잖아. 그죠? 문제는 맨날 홀수를 냅니다. 여기서도 이거 홀수죠. 마이너스 1, 2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이 개념이 있다면 너무 쉬운 게 케이스 2개 나누면 끝이잖아요. 얘가 증가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교점은 뭡니까? 자, 첫 번째 증가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 2라는 의 교점은 전부 다 이거겠죠. 그죠? 요거 대입하면 되죠. 1,1을 밑에 대입하면 2,1도 밑에 대입하면 얘죠. 얘를 풀어볼까요? 얘는 결정이 안 돼.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오케이, 모순.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마이너스 4분의 3일 수 있어요. 일단 이 세 개에선 불가능하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감소구나.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 뭐가 될 건데 감소니까 당연히 반대로 될 겁니다. 이해했어요? 반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잠깐만 다시 조금 더 얘기하자면 감소잖아요? 그래가지고 x점의 좌표 x1, x2, x3, 만약에 5개 있다 칩시다. 여기서는. 그러면 반드시 얘가 가운데 있는 게 y는 x에 있는 위에 있는 애고요. 나머지는 딱 대칭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값 정리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y는 x 위에 있다 치면요. 요게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려면 다시 어떤 구간에서 반드시 증가했다가 감소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예쁘게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증가는 무조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고요. 감소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반대로 되겠죠.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볼게요. 또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고요. c 더하기 2분의 5는 1이고요. 4c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얘 풀어보면 첫 번째 거 결정 안 돼요. 두 번째 거는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세 번째 것도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결정이 되니까 모순 없이 딱 되죠. 그럼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a랑 b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내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그리고 1 할 때 이쪽에 넣었는데 이 왼쪽 위에 쪽 위에 그래프 ax 더하기 b라는 거에 1을 넣어도 여기 밑에 그래프에 1을 넣는 거랑 똑같아야겠죠. 연속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얘도 1,1이니까 1 얘를 지나야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b라는 애가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b가 2분의 3이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 b 2분의 3, c는 마이너스 2분의 3. 갖다가 대입하면은 답 20 나옵니다. 간단하죠? 22번 치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쉬는 시간을 각자 가지고 나도 좀 쉬고 한 1시 한 10분부터 또 다시 질문 받아줄 테니까 이제 갈 사람 가고 할 사람 하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